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1차 접종률이 30%라고 합니다. 거리 두기 완화와 함께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반해 다른 질병들의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이나 폐렴구근과 같은 성인 접종의 경우 20% 가까이 접종률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령에서는 폐렴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치명률이 높은 만큼 놓친 백신 접종 있으시다면 챙겨서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화요일 모닝와이드는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취의종안에서 질의응답 형태로 제시된 청주도심 경유 노선이 고시 내용에 정식 반영됐습니다. 청주 도심에 철도를 놓겠다는 충북의 염원이 현실로 한 발 더 다가선 분위기입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과 세종, 청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대전 반석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신규 사업으로 청주 구간은 청주 도심에 새로운 철도를 신설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 고시에 명시된 문구가 지난달 29일 국토부 발표 내용보다 충북에 훨씬 더 유리한 해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은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오송 청주도심, 청주공항 간 노선 신설 방안이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지만 이번엔 확정 고시문에 명기가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고시에 청주도심 경유 노선이 들어간 것에 대해 정부가 충북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최적 노선을 찾겠다는 것인데 충청북도는 청주 경유 노선이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일환을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편리하게 다니려면 사람 모이는 곳에 철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타당성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충청북도는 청주도심 경유 노선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가 올해 안에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올해 청주 지역 아파트 공급 물량은 16,000여 세대로 당초 예상보다 3,000세대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그와 분양가 협상에 진통을 겪는 사업장도 있고 보상 협의가 길어져 내년으로 사업이 연기된 곳도 있는데 청약 시장만 바라보는 실수요자들은 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올 들어 청주에는 일반 분양과 임대를 합해 6,500여 세대가 분양됐습니다. 하반기까지는 9,700여 세대가 추가로 분양돼 올해 모두 16,3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16%, 3,200여 세대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토지부상 지연과 민간 공원의 경우 시와의 개발 협의가 지연된 탓입니다. 일부에선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와의 분양가 산정 협의가 매끄럽지 않은 이유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주변 아파트 가격의 85에서 9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한 규정을 지방의 구도심이나 외곽 지역에서도 일괄 적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기준으로 하면은 대부분 맞아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거의 안 맞아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인근 시세가 없잖아요, 주변에. 시중의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의 간극이 커지자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을 기대한 청약시장 과열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확률이 줄어들고 조정지역 해제 가능성도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량 요건을 쉽게 벗어나지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적정 공급량은 한 해 5, 6천 세대 정도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공급 물량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16,000세대가 공급되면 한 해 평균 적정 공급 물량에 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2021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3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라이브 커머스나 홈쇼핑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행사가 열리다 보니 전통시장은 정책에서 소외된 채 여전히 불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2021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참여한 전통시장 상인 홍성호 씨. 기대했던 매출 신장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전통시장에 맞지 않는 데다 건당 10%인 수수료에 택배비도 부담입니다. 오히려 저는 택배비가 나가고 거기에 저는 수수료를 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동행 세일 같은 데서는 효과를 못 봐요. 온라인 부분에 거기에서 맞춰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을 위해 시장의 사이트를 통해 VR 시장 판매를 하도록 했는데 기존의 온라인 판매업이 신고돼 있는 점포만 VR 시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상인들은 접근 자체도 어렵습니다. 다 한 50대, 60대 분들이 하시니까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도 못하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세일을 도입한 전통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대적인 온라인 홍보에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 특수까지 누리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로의 쏠림 현상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시장 쪽만 따로 한다든지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효과를 볼까 몰라도 같이 하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고질적인 홍보 부족도 문제입니다. 알았으면 더 적극 활용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시장을 많이 좀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많이 세일을 많이 안 하잖아요. 마트보다는. 근데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동행 세일 첫 주, 온라인 기획전과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판매 실적은 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백화점 역시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정책의 사각지대 속에서 전통시장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지난달 22일 충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우박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주에서만 피해 농가가 500여 곳, 면적이 축구장 400여 개에 이르는데 대부분 상품성을 잃어 대체 작물을 심거나 폐농을 선택한 실정입니다. 박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2일 저녁 충주를 중심으로 폭우와 우박이 섞여 쏟아졌고 돌풍까지 겹쳐 일대가 습대밭이 됐습니다. 당시 옥수수 줄기가 모두 쓰러졌던 농가입니다. 우박 피해를 본 뒤 2주 동안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옥수수 떼는 모두 다시 세웠고 농협과 충주시 등에서 지원 나온 봉사자들과 함께 양분 보충을 위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비료를 준 상태입니다. 옥수수 수꽃도 올라오고 이제 암꽃도 막 피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강압성 작용 얼마나 잎이 없으니까 얼마나 해서 알이 얼마나 실하게 달릴지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또 다른 농가는 옥수수 대신 대체 작물로 콩을 선택했습니다. 우박 피해로 수확량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게 불보듯 뻔한 일이어서 인건비 문제까지 생각해 지난주 콩을 심어 나왔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 지금 이 정도 되면 키가 1m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자르는 거죠. 복숭아 농가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국 폐농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간신히 매달려 있던 복숭아에는 곳곳에 상처가 남아있고 줄기랑 잎들은 성한 게 없을 정도입니다. 며칠 뒤 나무 전체를 뽑아 일부는 내년에 다시 식재할 예정이지만 수확은 4년 뒤에나 가능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농민으로서는 막대한 손해고요. 4년 동안 소득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름이면 이걸로 생산을 해서 3, 4천을 벌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건데 지금 생활이 막막하죠. 이번 우박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충주에서만 모두 555농가, 363헥타르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벼와 사과, 대파 등 품목만 17개가 넘는데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디까지 재품목으로 인정해줄지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 충북도가 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 농가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냉해, 과수화상병과 우박까지 겹치면서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들은 최선의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무로 일자리 창출이 꼽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제 환경에서는 고용 창출이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기업들이 적질 않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화장지 제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전체 직원의 40%가 모두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만료 등으로 빠져나간 자리를 모두 장애인 근로자로 채운 건데 지난해에 비해 장애인 근로자 6명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틀리지만 그들이 훨씬 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순수하다는 거 그런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물 사료 제조업체인 이곳도 올해 9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전체 직원이 12명이었던 소기업이 2배 가까이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겁니다. 여기에 조기 퇴근제를 도입하는 등 직원 복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복지를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직원 복지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낸 두뇌 기업들인데 충청북도가 이런 기업 20곳을 고용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고용 우수 기업에 선정되면 최대 3,300만 원의 근로자 복지비와 금리 우대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장 애국자는 기업인 여러분들이고 그중에서도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인 여러분들이 애국자 중에 가장 애국자다.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고용 창출을 이끌어낸 두뇌 기업들이 충북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